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의 굴욕회담이었다는 게 지금 유럽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방위태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이 조기 종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은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압박하자 우크라이나만큼이나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 유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방산 공급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K방산의 대공무기 체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각된 방공 시스템의 보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 K방산의 대공무기 체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 체계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을 방문해 대공무기 체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시스템인 천궁2, 대공레이더,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신궁 등에 대한 판매를 요청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국제전략연구소는 러시아가 자폭 드론, 미사일, 기만용 목표물을 동시에 사용해 방공 시스템을 교란하고 요격미사일 재고를 고갈시키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대공방어 시스템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게렌2 생산을 확대해 월 2,000대 이상의 공격 드론을 운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칸데르-M, 토치카유 등의 미사일 생산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급해진 유럽의 사정으로 볼 때 신궁, KGB와 같은 적어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는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와 KN-23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하도록 설계돼 기존의 아이언돔 IRIS-T SLM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제 방공체계인 S-300을 대체할 수 있는 천궁2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조지아, 보스니아, 몰도바 등의 유럽 국가들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LSAM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미국 패트리엇과 사드 대비 도입 비용, 대당 미사일 가격, 연간 운영 비용이 최대 75%가량 저렴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4기, 독일의 아이리스-T SLM 6기,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미국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나삼스를 8기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러시아의 대공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럽이 최근 이유권 영내 방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보호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직접적인 수출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독일 등 주요 방산국들과 협력해 탄약이나 탄두 없는 발사체 등 살상력 없는 구성 요소들을 수출할 수는 있다는 분석인데요. 생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의 증가하는 공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유럽의 공급망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계 통합의 강점을 가진 LIG넥스1을 필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이 수혜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1은 얼마 전 있었던 2025 아이덱스에서 총수들까지 직접 나서 대공방어 체계의 대대적 홍보에 나섰는데요. 당시 LSAM을 앞세워 고고도부터 드론 대응까지 가능한 다층 방공망 구축 역량을 강조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화 김동관 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까지 일선에서 현장 세일지에 나서며 수출 확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그 결실이 이제 맺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마저도 한국 무기를 찾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태국의 총사령관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과 극비회동을 갖고 장갑차와 호위함 사업을 논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송이 눈팍디 태국 총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방산을 직접 둘러보고 감에 따라 태국 K200 장갑차 개조 사업에 대한 후속 협상과 차기 호위함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8월 태국 국방기술연구소 산하 태국방위산업과 장갑차 성능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2018년 3,600톤급 호위함 한 척을 건조해 태국에 인도한 실적이 있는데요. 해당 선박은 70년 동안 태국을 통치하며 태국의 아버지로 불린 국왕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스로 명명됐습니다. 태국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핀도 나섰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필리핀군 첫 잠수함 구매가 포함된 약 50조 원 규모의 군 3차 현대화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등 남중국해 전력 강화를 추진 중인데요.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 같은 계획을 승인할 당시 한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잠수함 공급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한국 방사는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미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K9 자주포의 국산 엔진의 내구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이제 국산 엔진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번 내구도 테스트에서 국산 엔진을 단 K9 자주포는 이집트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한 국내외의 사막, 산악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 1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면서 성능 및 최대 출력 등이 요구되는 기술과 운용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집트 현지에서 국산 심장을 단 K9 자주포가 본격 양산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022년 2월 이집트 정부와 맺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K10 탄약운 반차, K11 사격지 장갑차 등 패키지 수출 물량입니다. 기존 K9 자주포에는 국내 기업이 외국 제품을 면허 생산한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를 수출하려면 엔진 개발사 측 정부의 승인이 필요해 중동 국가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에는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개발된 국산 엔진을 기존 K9 체계에 통합하기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베테랑 조종수들을 투입해 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항공 엔진의 국산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자주국방은 물론 향후 수출 확대를 통한 방산 수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K2 전차가 UAE에서 엄청난 실전 테스트 결과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육군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10일부터 20일 UAE 아라무라 훈련장에서 UAE군과 합동으로 지형정찰, 야외기동, 사격, 도시지역 작전 등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제8기동사단을 주축으로 K2 전차, K9A1 자주포 등 기계화부대 장비와 운용장병들은 해군 상륙 한편으로 현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의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 K21과 최신 전투 공병 전차인 K600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해외 연합훈련에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이 훈련에서 K2 전차는 주포 최대 유효 사거리 3km를 넘는 4.5km 거리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며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을 갖춘 최신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유효 사거리 3km인데 4.5km에서 100% 명중이라니 명시된 성능을 한참 뛰어넘는 성능에 UAE 관계자들조차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산 전차, 자주포, 장갑차가 기동사격과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속도 사격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들이 사막에서도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것입니다. 야외 기동훈련 후 UAE 정부, 군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과 전시행사도 열었는데요. 연합훈련단은 K10 탄약운 반장갑차에 K9A1 자주포, 포탄 재보급 등 다양한 장비의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유럽이 재무장하려는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고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